안녕하세요. 정책희망로드입니다. 똑같은 집에 사는데 누구는 월세 10만원, 누구는 월세 60만원, 모르면 매년 600만원 이상 손해보는 정부 지원 대출. 오늘은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을 A부터 Z 과정을 전부 보여드리면서 순서대로 따라오시기만 하면 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격부터 전세 사기 예방법, 마지막으로 실제 매물을 같이 구해보는 것까지 어려운 용어 없이 쉬운 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책을 활용하시면 매달 월세를 10만원만 지출하셔도 되고 내 보증금이 한 푼도 없어도 전세를 구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요즘 원룸에서 투룸 평균 월세가 최소 50만원에서 70만원 정도 한다고 가정하면 1년에 60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 아낄 수 있으니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10년간 사는 집이 달라지고 최소 600만원씩 최대 10년, 최소 6천만원의 이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은행만 찾아가면 알아서 딱 하고 전세대출을 받아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일부 전세대출을 회피하는 은행 지점도 있고 전세대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은행원도 정말 많습니다. 저도 20대 중반에 전세대출 받으러 갔다가 은행원이 안 된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가능한데 그 은행원이 몰라서 안 된다고 했던 거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진짜 몇 년간 냈던 월세가 너무 아깝고 노후된 원룸에서 춥고 관리비도 엄청 많이 내면서 산 게 억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중기청 전세대출 조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조건을 알고 계신 분들은 영상 뒷부분으로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정부 지원 대출인 만큼 조건이 까다로운데요.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무주택 세대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 있는 단어인데요. 세대주란 쉽게 말해 각 세대의 대표자로서 주민센터에서 등본을 뽑아보시면 한 가정의 세대주와 세대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빠 세대주, 엄마 세대원, 아들 세대원 이런 거죠. 그러면 무주택 세대주는 뭘까요? 쉽게 말해 집을 구매하지 않아 자신의 명의로 집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세대주이면 됩니다. 근데 나는 등본 뽑아보니 세대원인데 안 되는 거냐 하실 수 있는데요. 전세대출을 받고 나서 이사를 가고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주가 되기 때문에 무주택만 신경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신이 무주택이면 통과사항입니다. 전세기간 최초 2년 계약 후 4회까지 연장 가능해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연령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로 병역기간 연장은 가능합니다. 병역기간 연장 가능이란 군인으로 복무한 기간만큼 기간을 연장해준다는 말입니다. 1년 9개월 만기 전역했을 경우 만 35세 9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자산 23년 기준 3.61억 원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주택 전용 면적 85제곱미터까지 가능합니다. 85제곱미터란 실평수 25평이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 3개, 화장실 2개의 30평 아파트를 말합니다. 하지만 보증금 1억에 85제곱미터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지역 편차가 있지만 보통 원룸에서 투룸까지가 현실적입니다. 소득 조건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외벌이 3,500만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무소득자, 프리랜서도 허그 보증서 이용 시 가능합니다. 허그 보증서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격,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이 기관들의 청년 창업 지원을 받는 자 혹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재직자이면 됩니다. 금리, 고정금리 연 1.2%, 정부 정책 중 가장 싼 금리입니다. 한도, 최대 1억 원 이내.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 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하나 결격 사유를 천천히 체크해보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무주택인지, 나이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인지, 자산이 3.61억 이하인지, 연소득, 외벌이 기준 3,500만원 이하, 중소, 중견기업 재직 중인지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세 사기 당하지는 않을까? 요즘 뉴스에 정말 많이 보이는 전세 사기, 중기청 대출의 몇 가지 사항만 알고 계시면 절대 당하지 않습니다. 중기청 대출은 보증금의 80%만 받는 경우가 있고 100%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역시 한도는 똑같이 1억이지만 대출 보증기관에 따라 허용 범위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100% 받는 것이 좋지만 100%에 맞는 집을 찾는 게 더 까다롭기 때문에 어렵지만 요즘같이 전세 사기가 많고 금리가 높은 불안한 시기에는 100%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00%를 받는 경우 자신의 보증금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거나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에도 더 안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100%를 받는 경우 허그 보증서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전세 사기로부터 더 안전한 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증서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부 지원 대출이기 때문에 은행은 실행만 하고 대출 심사와 보증을 보증기관에서 진행하는데요. 대출 보증기관은 총 3곳으로 HF, 허그, SGI가 있고 각 기관마다 심사 기준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다릅니다. 중기청의 경우 HF와 SGI는 소득과 신용을 중요시하고 최대 80%까지 가능합니다. 허그는 임대할 집의 근저당과 임대인을 중요시하고 최대 100%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서 근저당이란 쉽게 말해 빚으로 해당 집을 담보로 해서 받아놓은 대출을 말합니다. 따라서 100%를 받으시려는 분들은 허그 보증기관을 이용해야만 하고 허그 보증기관은 집의 근저당과 임대인을 중요시하고 보증보험에도 자동으로 가입되기 때문에 더더욱 안심할 수 있는 안심전세입니다. 여기서 보증보험이란 전세 사기나 경매, 집주인의 도주 등 전세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피해자의 손해를 먼저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또한 전세 계약 시 등기부 등본을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 후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와 이사 후 전입신고도 하고 계약 시 특약사항에 계약 후 2길 00시까지 해당 주택으로 대출받지 않는다라는 특약까지 넣어주시면 모든 것이 안전한 전세 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등기부 등본이란 쉽게 말해 부동산에 관한 내용을 적어놓는 서류로 해당 집의 주인과 근저당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만약 본인은 허그의 기준에 맞는 집을 구하기가 어렵고 자신의 보증금을 보태서 80%만 대출을 받고자 하신다면 HF와 SGI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3. 매물 찾기. 조건에도 맞고 보증기관에 대한 이해를 마치셨다면 이제 집을 알아봐야 하는데요. 무작정 부동산을 찾아가 여기저기 다니는 것보다 미리 중기청 대출이 가능한 집인지 먼저 알아보고 가신다면 최소 2-3번의 연차나 월차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네이버 부동산으로 들어가 줍니다. 여기서 매물을 선택해 주세요. 여기서 자신이 원하는 타입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매물을 찾을 때 봐야 할 것들, 체크해야 할 것들, 전세 사기 예방 계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미리 계산하고 체크하고 가신다면 부동산 방문 횟수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첫 번째, 다가구, 제2 근린생활시설 제외. 보증서 받기가 힘들고 경매로 넘어갈 시 보증금 받기 어렵습니다. 보증서도 잘 안 나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서 여기, 그리고 건축물 용도에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중개사와 연락 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매물 특징, 매물 설명 확인. 대출이 가능한 집인지 불가능한 집인지 남겨놓은 부동산이 많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서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매물 설명에 여기. 이 부분을 빠르게 확인하여 많은 매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융자금 확인. 이전에 설명드린 근저당과 같은 뜻입니다. 해당 집에 빚이 너무 많으면 보증서도 안 나오고 위험합니다. 네이버 부동산에서 융자금 부분을 확인하시거나 매물 설명에 적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번째, 매매 시세 확인 및 계산법으로 계산하기.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전세를 구하는데 왜 매매 시세를 확인하고 계산법이 왜 나오냐 하실 수 있는데요. 보증서가 나오려면 이 계산법에 통과를 해야 나오기 때문에 헛걸음 안 하시려면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 시세는 매매 매물이 아닌 KB 시세를 확인하기 때문에 KB 시세를 알아야 합니다. 기본 계산법은 전세 보증금 더하기 근저당이 해당 매물 KB 시세의 90%를 넘지 않아야 보증서가 나옵니다. 또 전세 1억이 넘는 매물을 구해 내 돈이 보증금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KB 시세의 70%에서 80%를 안 넘는 것이 더 안전하겠습니다. KB 시세 확인 방법은
아파트, 오피스텔의 경우 네이버 부동산에서 시세, 실거래가에 들어가 줍니다. 매물의 면적이 있으면 면적을 클릭해 준 후 매매 탭에서 밑으로 내려 매매 시세를 확인해 줍니다. 하위 평균가, 일반 평균가, 상위 평균가가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해당 매물이 1층일 경우 하위 평균가, 나머지는 일반 평균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이처럼 KB 시세 확인이 쉽지만 빌라의 경우 쉽지 않은데요. 빌라의 경우는 해당 빌라의 정확한 주소와 호수,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떼봐야 하기 때문에 해당 중개사에 전화해서 전세 대출이 가능한 집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편한 방법입니다. 정확한 확인법은 이후에 정책희망로드 블로그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를 확인하셨다면 여기서부터는 주거 만족도를 위한 팁인데요. 각자가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들을 먼저 체크하시면 헛걸음을 덜 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전용 면적 확인. 전용 면적이란 집의 실평수로 이 매물의 경우 네이버 부동산에서 이 부분 혹은 이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용 면적은 뒤의 숫자이니 이 경우 41.4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전용 면적을 확인하시면 이 집이 넓은 집인지 좁은 집인지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짐이 많거나 넓은 집을 원하시는 경우 참고하셔야겠죠? 10제곱미터는 3.3평 정도이고 한 평은 가로 세로 3.3m 정도 되는데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180cm의 남자가 가로 세로로 누워있는 면적이 한 평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용 승인일 확인. 사용 승인일이란 쉽게 말해 이 집의 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집은 컨디션이 안 좋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미리 체크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하지만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를 잘 해놓은 경우도 있으니 사진을 봤을 때 괜찮아 보이면 집을 한번 보러 가는 것도 괜찮은 선택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네이버 부동산에서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층수 확인. 반지 하인지, 1층인지, 옥탑인지 확인을 여기서 하실 수 있습니다. 반지 하나 1층의 경우 창문의 위치나 집의 구조에 따라서 사생활 보호나 습한 경우가 있으며 관리비가 비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라 저렴한 가격이 장점이며 비교적 넓은 경우가 있습니다. 네 번째, 옵션 확인. 냉장고, 에어컨 등 고가의 전자제품의 경우 네이버 부동산에서 여기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는 매물 설명에 나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리 확인 못해 필요해져서 구입하게 되는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탭과 빌라 주택 탭, 그리고 원룸, 투룸 탭까지 여러 탭에서 전세, 최대 1억까지 필터를 걸고 살펴보시다 보면 굉장히 많은 매물들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체크리스트로 체크하시면서 중개사와 통화하고 날 잡고 방문해 여러 매물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미리 체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은행에 가심사를 받으러 가는 날을 아낄 수 있습니다. 매물 한 개를 같이 찾아볼까요? 저는 강남에서 근무한다고 가정하고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집을 구해보겠습니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적으니 원룸, 투룸을 살펴보기로 하고 전세 1억 필터를 걸고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직장이 강남이니 강남에서 가까운 곳을 서치해 보겠습니다. 강남역 근처에 있는 전세 9천만원짜리 빌라입니다. 첫 번째 체크리스트인 다가구 제2 근린생활시설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가구는 아닌 빌라라고 나와 있고요. 건축물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대출이 불가한 집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다가구 있지만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요. 아마 융자금이 적고 세입자가 적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진이 올라와 있지 않고 확인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강남에서 가깝고 같은 2호선 라인인 사당역에 오니 매물이 많이 보이는데요. 매물 중 전세 1억이 있고 사진이 있는 매물이 있습니다. 매물 설명에 중기 100이라고 나와 있는 걸 보니 중기청 대출이 가능한 매물로 보입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체크리스트인 다가구 제2 근린생활시설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반 원룸이고 건축물 용도가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매물 특징, 매물 설명 확인하겠습니다. 매물 특징에 중기 100이라고 나와 있고 매물 설명에도 중기 100 가능 물건들 보유 중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보니 해당 매물은 중기청 100이 가능한 물건 같습니다. 세 번째, 융자금 확인.
융자금이 시세 대비 30%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해당 중개사와 전화하여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매매 시세 확인 및 계산법으로 계산하기. 해당 매물은 일반 빌라 원룸으로 아파트나 오피스텔이 아니기 때문에 KB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매매 실거래가 탭이 없는데요. 이 경우 해당 중개사에 전화하여 중기청 100 전세대출이 확실히 가능한 집인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편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주거 만족도를 위한 팁 4가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용 면적 확인. 해당 매물의 전용 면적은 20.5제곱미터로 혼자 살기에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게 좁지 않아 보이는 집 같습니다. 사진을 잘 찍은 거일 수도 있지만요. 평균적인 원룸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사용 승인일 확인. 이 매물의 사용 승인일을 확인해 보니 2020년 5월 4일로 아직 3년밖에 되지 않은 집입니다. 따라서 신축 건물이겠네요. 세 번째, 층수 확인. 해당 층은 저층이라고 설명되어 있는 걸 보니 반지하는 아닌 것 같고 중개사와 통화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옵션 확인. 매물 설명에 풀옵션이라고 나와 있고 내부 시설에 옷장, 신발장, 냉장고, 세탁기, 싱크대, 인덕션 레인지, 벽걸이 에어컨, 인터폰, CCTV, 현관 보안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에 있는 공기청정기는 옵션이 아닌 것 같네요. 집을 보러 갔을 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원룸, 투룸 매물도 정말 많고 아파트, 오피스텔은 매물이 별로 없지만 서울과 멀어질수록 더 넓고 신축인 경우가 많으며 아파트 매물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렵고 막막한 전세대출 중에서 중기청 전세대출에 대해 알아보고 매물까지 찾아봤습니다. 처음부터 순서대로 하나씩 체크하고 실행하시다 보면 금세 싸고 좋은 집에서 좋은 기반을 잡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어렵고 막막하고 힘드시고 시간이 없으시다면 저희 정책희망로드에서 이벤트로 19,800원에 나에게 딱 맞는 정부 지원 대출을 추천해주고 알려주는 서비스를 이용해보시면 이것저것 알아보는 시간 최소 몇 시간은 아끼고 월차, 연차도 몇 번은 아낄 수 있으니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신청은 더보기나 댓글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엔 버팀목 전세대출을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해두시면 좋은 정부 지원 상품들을 빠르게 체크해 보실 수 있으니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정책희망로드 홈페이지에 문의하시면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